보이스멘토 명작 극장, 오디오 드라마 세기의 명작 앙투안 드 생텍쥐페리의 어른을 위한 동화 어린 왕자 9부 마지막. 오억 개의 방울, 5억 개의 샘. 그 우물 옆에는 오래된 돌담의 잔해가 있었다. 다음 날 저녁 돌아왔을 때 조금 떨어진 곳에서 어린 왕자가 그 위에 걸터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기억나지 않는 거야? 확실히 여긴 아니라니까. 어린 왕자는 다른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래, 맞아. 그날이야. 그치만 이곳이 아니야. 난 담을 향해 계속해서 걸었다. 그러나 난 어린 왕자와 이야기를 나누는 그 누구를 볼 수 없었다. 물론이야. 넌 모래에서 내 발자국이 시작된 곳을 보게 될 거야. 넌 거기서 날 기다리기만 하면 돼. 내가 오늘 밤 그리로 갈게. 난 그 담으로부터 20m쯤 떨어져 있었고 여전히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넌 좋은 독을 가지고 있지? 긴 시간 동안 날 고통스럽게 하지 않을 게 확실한 거지? 난 멈추었다. 가슴이 죄어왔다. 그러나 난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이제 가봐. 난 다시 내려가고 싶어. 그때 난 담 밑을 내려다보게 되었고 펄쩍 뛰고 말았다. 그가 거기에서 어린 왕자를 향해 몸을 고추 세우고 있는 중이었다. 30초 만에 당신을 처형할 노란 뱀 한 마리가. 난 권총을 꺼내기 위해 주머니를 뒤지면서 내달렸지만 그러나 내가 뛰는 소리에 뱀은 사그라드는 분수물처럼 서두르지도 않고 천천히 모래 속으로 스며들더니 가벼운 금속 소리와 함께 돌틈 사이로 교묘하게 들어가 버렸다. 난 딱 맞게 담에 이르러 눈처럼 창백해진 어린 왕자를 팔로 받았다. 그 이야기가 뭐니? 네가 지금 뱀과 나눈 말 말이다. 난 변함없는 그의 금색 머플러를 풀어 헤쳤다. 난 그의 관자놀이를 적시고 물을 마시게 했다. 이제 난 감히 어떤 것도 물을 수 없었다. 그는 날 심각하게 바라보았고 그의 팔로 내 목을 둘렀다. 난 총에 맞아 죽어가는 새의 심장처럼 뛰는 어린 왕자의 가슴을 느꼈다. 비행기를 고쳐 다행이야. 아저씨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겠네. 그걸 어떻게 알았니? 나도 오늘 집으로 가. 그건 정말 멀고 정말 힘들어. 난 무언가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느꼈다. 난 그를 어린아이처럼 두 팔로 꼭 끌어안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왕자는 내가 붙잡을 수 없는 심연을 향해 수직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처럼 여겨졌다. 그는 심각하게 보이지 않는 아득히 먼 곳을 바라보았다. 아저씨가 준 양이 있어. 양을 위한 상자도 있어. 그리고 부리망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어린 왕자는 쓸쓸하게 웃었다. 난 오랫동안 기다렸다. 어린 왕자가 서서히 온기를 되찾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어린 친구, 무서웠지? 오늘 밤이 훨씬 더 무서울 거야. 다시 난 돌이킬 수 없다는 느낌에 얼어붙는 것 같았다. 그리고 난
더 이상 그 웃음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생각에 견딜 수 없으리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내게 사막의 샘물 같은 것이었다. 어린 친구, 네 웃음소리를 다시 듣고 싶어. 오늘 밤 1년째가 돼. 내 별이 1년 전 내가 지구로 왔던 그 장소 바로 위에 있을 거야. 어린 친구야. 뱀이니 약속, 별? 그건 나쁜 꿈일 거야. 중요한 건 그건 보이지 않아. 물론이지. 꽃처럼 만약 아저씨가 어떤 별에 사는 꽃 한 송이를 사랑한다면 밤에 하늘을 바라보는 일은 달콤할 거야. 모든 별에 꽃이 피어 있을 테니까. 물론이지. 물도 같아. 나한테 마시게 해준 물은 음악 같았어. 왜냐면 그 도르래랑 밧줄 때문이야. 아저씨도 기억나지? 그 소리 얼마나 좋았는지. 물론이지. 아저씨는 보게 될 거야. 밤에 별들을. 내 별이 어디에 있는지 아저씨에게 보여주기엔 너무 작아. 이제 내 별은 아저씨에게 모든 별 중에 하나가 될 거야. 그래서 아저씨는 별들을 바라보는 걸 좋아하게 될 거야. 그 별들은 전부 아저씨 친구가 될 거니까. 그리고 나면 난 아저씨에게 선물을 주게 되는 거야. 어린 친구야. 어린 친구야. 난 네 웃음소리가 너무 좋아. 바로 그게 내 선물이야. 물처럼 말이야. 무슨 뜻이니? 사람들은 서로 다른 별을 가지고 있어. 어떤 이들, 여행자들에겐 별들이 안내서지.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겐 작은 불빛에 지나지 않아. 다른 사람들, 과학자들에게는 풀어야 할 문제지. 내가 아는 사업가에겐 금이었어. 하지만 이 모든 별들은 아무 말도 안 해. 아저씨는 별들을 갖게 되는 것과 같아. 다른 사람들이 갖지 않았던. 무슨 뜻이니? 밤에 아저씨가 하늘을 바라볼 때 난 그 별들 가운데 하나에서 살고 있을 테니까. 그 별에서 내가 웃고 있을 테니까 그때 아저씨한텐 마치 모든 별들이 웃고 있는 것과 꼭 같을 거야. 그러니까 아저씨는 웃을 줄 아는 별을 갖게 되는 거야. 그리고 아저씨 마음이 편안해지면 아저씨는 날 알고 있다는 걸 기뻐할 거야. 아저씨는 언제까지나 내 친구야. 아저씨는 나와 함께 웃고 싶어질 거야. 아저씨는 때때로 창문을 열게 될 거야. 웃으려고. 그러면 아저씨 친구들은 아저씨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웃고 있는 걸 보곤 깜짝 놀라겠지? 그때 아저씨는 그들에게 말할 거야. 그래, 별들은 언제나 나를 웃게 만들어. 그러면 그들은 아저씨가 미쳤다고 생각할 거고 내가 아저씨한테 짓궂은 장난을 치게 되는 셈이겠네? 이건 마치 내가 아저씨에게 별들 대신에 웃을 줄 아는 작은 방울들을 준 거나 마찬가지야. 오늘 밤 있잖아. 오지 마.
난 널 떠나지 않을 거야. 난 아파 보일 거야. 난 죽어가는 것 같을 거야. 그럴 거야. 그걸 와서 보지 마. 그럴 필요 없어. 난 널 떠나지 않을 거야. 내 말은 뱀 때문이기도 해. 뱀이 아저씨를 물지 못하게 해야 하니까. 뱀들은 심술구죠. 장난삼아서 물 수도 있어. 난 널 떠나지 않을 거야. 그러네. 사실 뱀들은 두 번째 물 때는 독을 가지고 있지 않다니까. 그날 밤 난 떠난 어린 왕자를 보지 못했다. 소리 없이 달아난 것이다. 내가 어린 왕자를 따라잡는 데 성공했을 때 어린 왕자는 빠른 속도로 걷고 있었다. 아저씨! 어린 왕자는 내 손을 잡았다. 어린 왕자는 여전히 날 걱정하고 있었다. 아저씨는 잘못한 거야. 고통스러울 거야. 내가 죽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야. 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해하잖아. 거긴 너무 멀어. 난 이 몸을 가져갈 수가 없어. 너무 무거워. 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치만 그건 버려진 낡은 껍질 같은 거야. 낡은 껍질에 슬플 건 없잖아. 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린 왕자는 약간 의기소침해 있었다. 그러나 어린 왕자는 안간힘을 다했다. 알다시피 이건 좋은 일이야. 나도 별들을 볼 거야. 모든 별들이 도르래가 달린 우물이 될 거야. 모든 별들이 내가 마실 물을 부어줄 거야. 정말 재미있을 거야. 아저씨는 5억 개의 방울을 갖게 되고 난 5억 개의 샘을 갖게 되니까. 그리고 어린 왕자 또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어린 왕자는 울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곳이야. 나 혼자 걸어가게 해줘. 그리고 어린 왕자는 무서움 때문에 주저앉았다. 알잖아. 내 꽃말이야. 난 책임이 있어. 그리고 내 꽃은 너무 약해. 그리고 너무 순진해. 세상에 대항해서 자신을 보호한다는 게 가시 4개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 난 더 이상 꼼짝할 수가 없어서 주저앉았다. 그래. 이제 다 됐어. 어린 왕자는 여전히 조금 망설였고 그러다가 일어섰다. 어린 왕자는 한 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난 움직일 수 없었다. 그의 발목 가까이에 노란 빛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에게는 한순간 아무 움직임이 없었다. 그는 소리치지 않았다. 그는 나무가 쓰러지듯 완만하게 쓰러졌다. 모래 때문에 심지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끊이없는 불이망, 그리고 양, 꽃, 별.
그리고 지금은 물론 이미 6년이 흘렀지만 난 아직까지 이 이야기를 결코 해본 적이 없답니다. 나를 본 동료들은 살아서 다시 날 보게 된 것을 기뻐했죠. 난 슬펐지만 그들에게 말했어요. 좀 피곤하군. 이제 난 어느 정도 마음이 편안해졌죠. 그러나 난 어린 왕자가 그의 별로 돌아갔다는 사실을 압니다. 새벽에 어린 왕자의 몸을 발견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무거운 몸이 아니었던 거겠죠. 그리고 난 밤에 별들의 소리를 듣는 것을 좋아해요. 그것은 5억 개의 방울과 같은 이 말이에요. 근데 어떤 특별한 일이 발생했어요. 어린 왕자를 위해 그려준 부리망에 난 가죽끈을 달아주는 걸 깜빡했던 거예요. 어린 왕자는 그 양에게 끈을 매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난 내게 물어요. 그의 별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닐까? 어쩌면 양이 꽃을 먹어버린 것은 아닐까? 가끔 난 내게 말해요. 당연히 아니다. 어린 왕자는 밤마다 꽃을 유리구 아래 넣어두니까, 그리고 그는 양을 잘 지켜보니까. 그러면 난 행복합니다. 그리고 모든 별들이 조용히 웃죠. 가끔 난 내게 말해요. 누구나 한두 번은 방심할 수 있고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가 어느 날 밤에 유리구를 잊어버렸고 또는 그 양이 밤중에 어떤 소리도 내지 않고 나갔다면 그때는 방울들이 눈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것은 거대한 비밀이에요. 나처럼 역시 어린 왕자를 사랑하는 당신에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딘가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양이 장미꽃을 먹었는지 아닌지에 따라 우주가 달라지는 것이죠. 하늘을 보세요.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양이 그 꽃을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 당신은 모든 것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해야 할 어른은 결코 없을 거예요. 이것은 나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슬픈 풍경입니다. 이것은 앞페이지와 같은 풍경이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더 잘 보여주기 위해 다시 한번 그려봤습니다. 여기가 어린 왕자가 지상에 나타났다가 사라진 곳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느 날 아프리카 사막을 여행한다면 그것을 확실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이 풍경을 주의 깊게 봐주세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그곳을 지난다면 부탁드리건대 서두르지 말고 그 별 밑에서 잠깐 머물러 주시길. 만약 그때 한 아이가 당신에게 다가온다면, 만약 그가 웃고 있다면, 만약 금색 머리카락을 가졌다면, 만약 물음에 대답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가 누구인지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때는 친절을 베풀어 주시길, 날 너무 슬프게 내버려 두지 말아 주시길, 그가 돌아왔다고 내게 빨리 편지를 써주시길. 출연 송준석, 한신정, 김기흥, 구지원, 손종환, 이지영, 천인혜원, 설희란, 전인영, 손효원, 김민정, 김덕연, 최규호. 보이스멘토 명작극장 오디오 드라마 세기의 명작 앙트안드 생텍쥐페리의 어른을 위한 동화 어린 왕자, 전인영 해설, 손종환 연출로 보내드렸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고맙습니다.